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범야권 단일화 격돌, 합당 대 입당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인 16일 그 범야권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를 열었는데, 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예, 우선 그 안철수 후보가 이 토론회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는 토론회 과정에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됐고 아주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논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도 예. 있겠고.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간 그 국민의힘 간판으로 선거 승리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기호 4번인 그 국민의당으로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또 했었는데 예.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안 후보에게 입당을 이렇게 좀 해서 단일화를 하라는 그런 제의를 먼저 했는데 지금껏 계속 거절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안 후보의 이 지지율이 높을 때야 이제는 뭐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중도층 공략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단일화 주도권을 계속 안 후보 측이 계속 가져갔지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최근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의 이제 상승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는 나경원 후보와 또 오세훈 후보로 이제 그동안 분열됐던 이제 보수 표심이 이제 오 후보로 이제는 집중이 되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또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정부에 대한 이제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사 효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거는 결국 조직력인데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로만 3석밖에 안 됩니다. 예.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103석의 전국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단일화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안 후보가 밀리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단일화의 주도권이 국민의힘, 정확히는 오세훈 후보에게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결국 안 후보로서는 이 보수층 결집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결국에는 서울시장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향후 대선에서 우리 보수 야권이 승리하도록 힘을 보태겠다. 라고 해서 이제 승부수를 던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진작에 예상이 됐던 게요. 이미 안 후보가 지난 14일, 15일 이쯤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거론하면서 그렇죠. 이 시장에 당선되면 더 큰 이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야권 개편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합당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 반응은 어떤가요? 예, 오세훈 후보는 이 합당보다는 먼저 입당을 해라. 합당까지는 좀 절차가 복잡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 여론조사 양보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 지금 두 후보 사이에 계속 이견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적합하냐, 나는 이제 적합성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만들면 오세훈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고 보이고요. 또 어떤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 비해 박영선 후보에 대해 경쟁력이 있냐, 이 경쟁력 기준으로 하면 또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론조사 항목을 이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경쟁력 조사로 양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오 후보가 양보를 했다. 예, 입당을 하면은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이 4번 지지자들과 2번 이제 각 당의 번호죠. 4번 지지자들과 2번 지지자들이 모두 모여 한 마음이 돼야 서울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합당이냐 입당이냐 결국 이 문제인데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은 이 안철수 후보가 던진 이 합당 카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땐 사실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에게 좀 악수 중 악수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이번 합당 제의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있던 이 중도층의 표심이 오히려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다른 후보로 이탈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인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사실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는 되지만 그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한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정치 그 과정을 보면은 무소속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이때가 가장 핫했습니다. 그리고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쳐서 그리고 호남을 주축으로 한 제3세력인 국민의당, 이때는 이제 교섭단체도 구성이 됐고요. 이 국민의당을 거쳐서 이제는
그 보수 야당인 이제는 그 바른 정당과 합당을 한 이제 바른 미래당을 또 창당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의석수 3석에 이제 국민의당 당 대표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정치적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참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했던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좀 분열이 된 이 진영 논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간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후보가 나타나니까 좀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죠. 거기에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던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체급을 낮춰 서울시장에 도전했을 때는 야 이거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 반문 세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점차 지지율에 한계가 생기니까 결국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제의한 겁니다. 차라리 선거 초반 아예 진작에 이런 합당을 뭐 제의하거나 진행했다면 뭐 반문 세력 연대를 위한 큰 정치다라는 이제 정치적 자산을 본인이 가져갈 텐데 지금 상황에서 합당은 사실 선거 승리를 위한 노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오히려 지지층이 등 돌리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합당론 좀 이게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토론으로 좀 가서 이번 토론회가 상당히 이제 치열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황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 후보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될 텐데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원활하게 선거 공조가 되겠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 후보가 되면 뭐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겠다라고 해서 좀 수그러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그런 입장을 일단 밝힌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0년 전에 그 무상급식 파동을 거론을 하면서 그 오세훈 후보를 또 공격하기도 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좀 안철수 후보가 공격수 역할을 오세훈 후보가 좀 방어의 역할을 좀 한 느낌인데요. 예.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이제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부분을 꼬집은 건데요. 안철수 후보는 이거 아이들이 먹는 것에서 차별받으면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편 복지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직도 무상급식에 반대하냐라고 물은 건데요.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거다.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가 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제 무상급식은 이제는 이미 다 보편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시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강남구 내곡동 소재 그 처가의 땅에 대한 그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도 그 두 후보 간의 논쟁이 또 있었죠. 예, 이 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이제 최근 이제는 여권 측에서 이제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어제도 이게 논쟁이 됐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좀 강경했습니다. 당시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서울시 직원이나 LA 직원 누구든 양심선언을 해달라. 만약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고요. 특히 해당 내곡동 땅은 이미 자신이 아닌 전임 시장 시절에 이미 국민 임대주택 재정지구였다며 자신은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도 모른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아니 여기 있는데 이걸 왜 몰랐냐라고 지정을 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36억 원을 번 건 사실 아니냐.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상실감을 준 게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번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예,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최종 금요일에 단일화 후보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시 반에 양당 이제는 그 실무단이 모여서 이 부분을 협의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또 최종 승자가 될지 이 부분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부동산 적폐청산. 토지 공개념 꿈틀입니다. 그 지난 16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또 검찰 개혁에 이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3기 개혁 과제로 내건 후에 여권 일각에서는 토지 공개념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조국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어제 문 대통령이 LH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이제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사실 LH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 측에서는 좀 엄벌을 하겠다. 이 정도만 밝히고 사실 좀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에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 외부에서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방금 말씀 주신 이제는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이 이제는 그런 입장인데요. 특히 두 전직 장관들 모두 토지 공개념 3법을 입법하자라면서 이제 여권에 적극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토지 공개념 3법은 그 토지 초과 이득세법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을 의미하는데요. 예. 종부세법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두 개 법은 원래 있었다가 이제는 헌재 뭐 위헌 결정 이런 걸로 이제 사라졌는데요.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간단합니다. 유유토지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데 이거 1994년에 이미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 땅값이 상승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돈을 번 게 아닙니다. 팔아야지 그렇죠. 그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건데 네. 이걸 무시하고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법도 1999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 법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게 법률에서 일정 면적의 한계를 정해 그 이상 이 토지 소유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체제, 사유재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은 거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두 전직 장관이 모두 당시의 헌재 결정을 철저히 분석해 연구하면 토지 공개념 3법의 부활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180석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당인 민주당에게 이제는 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주문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유력 대권 주자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직자의 경우에 필수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자면서 토지 공개념과 유사한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토지 공개념 3법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 종부세는 시행 중이니까 나머지 두 개의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우리 헌법이 시장 경제와 사유 재산제를 인정한 이상 좀 현실화되긴 힘들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내년 대선까지 줄줄이 이제는 초대형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좀 여당이 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이 만국의 병인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예. 되는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